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얼마 전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죠. 이딴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절박함을 내비친 건데요. 물가도 뛰고 주가도 오르는데 집값만 안정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대책 집값이 조금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0.18% 올랐네요. 전주 상승률보다 이게 상승폭이 좀 확대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인만 소장님, 뭐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는 겁니까? 이게 뭐 뛰어오른다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요. 12월 1주차가 0.17%입니다. 0.17. 그러니까 0.18이니까 예. 0.01%포인트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집값이 뭐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반등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예. 상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0.17%도 상승이고요. 0.18%도 상승인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면 11호 대책 발표 전에 주간 서울 아파트입니다. 주간 상승률이 0.54%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책 발표된 지가 이제 거의 2달 정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0.54에서 0.23, 0.19, 0.17%까지 계속 둔화됐는데. 둔화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접어드니까 그다음부터 0.2, 0.18, 0.17, 0.18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는 얘기는 저는 시장에서 이제 저항선이 이 정도까지이다. 11호 대책의 효과가 이거보다 상승률을 더 떨어뜨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네, 뭐 좀 내성이 생긴 겁니까 시장도 규제에 대한? 내성이 빨리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빨리 6.27 대책도 짧아져요? 이제 뭐 한 달, 2달 정도 있었고요. 11호 대책도 초강력 대책이라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0.05까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에서 저항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출 총량 규제도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내년에 이제 총량이 풀리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대출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시장이 규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내성도 조금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 서울 아파트 값이 0.18% 올랐지만 아마 지역별로도 좀 다르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 3구라든지 한강 벨트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뛰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구별로 좀 살펴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가 이제 다시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규제 11호 대책 지정된 이후에 마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포. 아무래도 한강벨트의 가장 이제 선두 주자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했던 네. 마포가 쭉 상승폭을 줄이면서 0.16% 상승까지 줄어들었다가 예. 사실 다시 이번 주에 0.19% 상승으로 좀 반등을 한 모습이 사실은 가장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이제 지금 이 통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것을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원래 통계는 실제 매물의 호가와 그리고 실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그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물이 호가가 변동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다고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다 또 보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들은 실거래가 반영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실거래가 거의 거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래 자체가 없다. 실거래가가 지금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게 실거래가로 또 신고되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 통계가 나온 시기 동안은 사실 실거래가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고 네. 호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계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 실거래가가 포함된 의미까지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예. 조금
또 통계를 보는 데 있어서 경계를 하고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를 잠깐 윤소민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일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묶여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서울이 훨씬 더 까다로우니까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한 분들 좀 경기도로 집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도 상승폭은 뭐 여전히 예. 높은 상황인데요. 경기도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인천은 규제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는 12곳이 묶였는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미분양이 많은 평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로 뭐 호가든 실거래 가격이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뭐 용인 수지라든지 예. 분당이라든지 이런 경부축 벨트들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 지역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폭이 뭐 0.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서울에 있는 마포나 뭐 강남보다도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네. 규제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왜 이렇게 집을 사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궁금해하시거든요. 집값은 왜 안 떨어질까? 왜 안 떨어지나? 윤수민 위원님께서도 이제 호가 반영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 호가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왜 게 그러죠?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제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락 매물을 내놔야 되고 한마디로 급매로 던져야 되고요. 예. 집을 사려는 분들이 안 받쳐줘야 됩니다. 난 안 살래.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 사고 급매로 던지게 되면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인터뷰를 해보든지 예.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집주인들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 내년에 지금 부족할 유동성이 공급이? 너무 많다. 유동성. 기준금리도 여전히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내가 굳이 팔아서 상급지 가격은 더 올랐는데 내가 예. 가격을 내리면 상급지로 못 가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굳이 팔아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호가만 올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매수자들은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 집 사지 말자. 예. 라고 해도 집에 가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내 친구가 먼저 살 것 같은데 네, 나는 네.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왜 불안하냐면 올해만 해도 3번의 파동이 있었거든요. 올 2월, 3월 토지거래가 구역 풀고 묶으면서 크게 올랐고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6월에 예. 6.27 대책 6.27. 전후에서 또 많이 올랐고 9월, 10월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급 상황이라든지 유동성을 보게 되면 내년 또 계속 이런 안정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다 이거죠. 대출 네.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예. 한두 명이 거래만 해도 신고가는 나오니 실제로 최근에 잠실에 보게 되면 잠실은 뭐 르엘 아파트, 미성크로바 재건축한 지금 입주 준비 중인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뭐 48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소문까지도 돌고 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쉽게 호가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수요자들은 그래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인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거든요.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이게 집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집을 팔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뭐 11호 대책 이후에 매물이 얼마나 줄었나라고 보면 한 10% 정도 줄었다라고 서울 시내에서는 10% 정도 줄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구별로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뭐 성북구나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에서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주로 보면은 뭐 전세에 낀 매물들이 많았던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갭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전세를 끼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것들은 매물로 나와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매물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순수하게 이제 전세는 전세, 매매는 매매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이 전세 거래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조금 이제 매물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예. 반대로 강남 3구는 이제 계속해서 3월달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계속 지정돼 있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들은 크게 매물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좀 구별로 차이는 보이고 있고요. 뭐 이거를 좀 가격이랑 연관돼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네.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집이 아파트 단지가 1000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매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실제로 지금 어떠한 케이스들이 나오냐면은 1000가구에서 딱 하나밖에 네, 없다 매물이. 뭐 그 정도다 이거죠. 그 정도로 차이는 매물이 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느 가격대냐라고 하면은 예. 실제 11호 대책 전의 가격도 한 과거 가격 몇 개월 전 가격보다 한 2억 1억, 2억 다 비싸게 거래가 돼서 신고가를 찍은 가격들인데 예.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여기서 또 1, 2억이 더 붙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호가가 더 높은 매물들만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것도 진성 매물이라고 보기엔 또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성 매물. 이분들은 만약에 정말 수요자가 가서 사겠다는 의사를 비추면은 가격을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진성 매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11호 대책 전후로 해서 집을 꼭 팔아야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거래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집을 매도를 하셔야 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 뭐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넘어갈 집까지 계획을 좀 보면서 가격을 높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까지 제거를 하면은 매물의 그 수준은 더 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물도 없고 또 은행 돈을 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소폭 오른 것도 어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문제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빨리 완화하자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 또 일부 서울 지역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 네네.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해제해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는 쉽게 받기가 어려운 거죠. 해제하기가 어렵죠. 아마 지금 고민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이면 안 풀 것 같습니다. 안 풀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2월에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잖아요. 2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묶었는데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까? 아마도 조사를 하고 그렇겠죠. 용역 결과도 다 검토를 받아보고 해봤겠죠. 검토를 해서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풀었는데도 그런 이상 급등이 생겼는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계엄 전국이었기 때문에 예.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쉽게 못 풀 것 같은데 이게 왜 고민거리냐면 네. 이게 부동산 정책은 정치와 또 관련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민심 문제, 이게 많은 밀접한 집값의 관련이 문제가 있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은 곳 중에 예. 집값이 많이 올랐는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규제될 거야. 근데 그렇게 오르지 않은 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노도강, 예. 금관구, 수원, 뭐 장안구, 팔달구 같은 지역들은 우리는 많이 안 올랐는데 예.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전세 끼고 팔 수도 없고 전세 끼고 살 사람들도 못 사고 네.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보니까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죠. 풀어주려니까 풍선 효과가 걱정입니다. 풍선 효과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힌트를 좀 줬는데 어떻게 줬어요? 공급 대책이 나오고 이게 임시적인 대책이다. 그러니까 예. 풀어는 줄 텐데 예. 공급 대책이 나오고 시장 안정을 확인한 다음에 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일까요? 일단 공급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 달 되고. 정도 시장 안정을 확인하고 풀어주겠다는 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예. 시장이 이대로 따라와 줄지 아니면 풀었을 때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못 풀게 되니까 예.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생각대로 공급 대책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풀 거라는 게 이제 예상이신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민심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라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벌써부터 지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도 안 되고 네. 토제도 풀지도 묵지도 못하고.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집값 잡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대책이 뭐 전혀 정말 없다. 이런 뜻에서 한 말 같지는 않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정말 이제 집값 잡는 방법이 없구나. 집값이 더 오르게 되겠구나. 그러면 매수 심리를 혹시 더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오세훈 시장이 좀 걱정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영향이 있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네.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 뭐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지금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국토부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실제로 지금 뭐 그 서리풀 지구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 서리풀 지구요. 네. 그러니까 뭐 지정 먼저 하겠다라는 이야기부터 나오면서 계속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을 해나가고 싶은데 예. 이게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보상도 그렇고 네. 모든 게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지역들조차도 진행을 시키기에 어려움을 어렵다. 겪고 있는데 또 이제 12월 달에 만약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택지를 또 발굴을 해야 되고 예.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새로운 발굴도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조차도 쉽게 풀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이제 정말 이 공급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구나에 예.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이제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급 대책이라고 해도 또 이게 뭐 국민들이 좀 믿어야 될 텐데 저게 공급이 제대로 될 거라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까 서리풀 지구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상당히 지금 주민들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갈등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제가 많아요? 최근에 서리풀 지구에 갔다 왔는데요. 어때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이제 예.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서리풀 지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서리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또 계시는 분들한테 예. 물어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거기는? 거기가 이제 과천하고 묶여 있거든요. 예.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네. 개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땅값이 공시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그 금싸라기 땅이 3.3제곱미터당 평당 1,000만 원 이상도 가는 땅인데 예. 지금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평가가 받다 보니 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는데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문제군요 결국 또. 결국에는 우리는 안 그래도 국가의 정책 예.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수용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버리게 되면 네. 그동안 기다렸던 보람도 없으니 예. 차라리 반대하고 나중에 니들이 풀어서 제대로 해주든지 시세대로 돈을 주든지 하라는 건데 예. 정부가 또 공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이 5배, 10배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고통,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왕의 서리풀 지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우리 윤소민 의원께도 물어보고 싶다면 이게 이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진척이 되느냐의 여부가 향후 발표하는 공급 대책도 정말 잘 될 거라는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싶은데 그 정도 주민과 정부가 갈등이 심한 상황이 뭐 어디 서리풀 지구만이겠냐 하는 의심들이 많이 시장에서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저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들도 예전에 뭐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아직도 뭐 입주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곳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택지지구를 지정을 하고 예. 집을 짓는 것들은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보상. 없고 이 보상을 마치는 시기까지 이것들을 뭐 평가를 하고 하는 것들에서 계속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해 나가냐가 숙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개개인들과 그다음에 정부와 또 그런 이제 관계들 협의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하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토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좀 그런 신호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주려면은 우리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예. 확실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지금은 좀 심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네.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이 이제 서울 시민도 마찬가지고 불안해하는 것들은 집을 없는 것도 좋은데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분양가. 지금 분양가 84타입 네. 서울 어딜 가도 지금 15억씩 한다라고 하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택지지구 뭐 개발해서 하는데 분양 가격이 15억이래 버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네. 부분들까지 번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정부 정책에서
또 삼각해야 될 과제는 이거를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가격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나. 땅이 빈 땅이 있거나 아주 싼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텐데요. 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튼 공급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리풀지구도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공공택지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있는데 이게 97 공급대책에서도 나왔고 이제 정부가 또 추가 공급대책 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공급대책에 대한 일단 기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오는 공급대책이라는 것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거를 조금 어떻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뭘 생각하는 거죠, 정부는? 아마도 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97 공급 대책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예. 게 135만 호 네. 5년 내에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언제 뭐 얼마의 물량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정책의 약발이 좀 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유부지는 어디에 어디에? 언제 개발하겠다. 뭐 태릉 CC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것도 언제 하겠다라는 플랜을 좀 담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뭐 서리풀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려 주느냐. 라고 했을 때 이미 97 공급 대책을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기대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 아, 공급 대책을 정부가 기다리는 발표할 분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예. 어차피 내년에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뭐 발표를 해도 3년, 4년 후 얘기를 예.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고 전세 난에 지금 여러 가지가 불안한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급선무지 3년, 5년 후에 나오는 물량을 당장 걱정할 만큼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가장 걱정이 발표하면 효과가 없으면 예. 아니한만 못하게 되거든요. 아, 차라리 별거 없네? 예. 야 공급 대책을 네. 준비했는데도 알맹이가 이 정도면은 앞으로는 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 발표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내용을 또 새로운 데도 한번 또 발굴하는 내용들도 예. 포함을 해서 국민들이 와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급 대책이라는 게 뭐 빵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로 이 국민들 소비자들이 믿고 기다려줄 만한 아주 구체적인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윤석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97 대책을 조금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예.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결국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지금 기다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만 정부의 정책적으로 만약에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너무 불타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지금까지는 뭐 135만 호라든지 이렇게 숫자로 이제 왔다라고 한다면은 예. 앞으로 조금 나와야 될 공급의 방향성들은 결국 실질적인 위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들, 가격까지 아까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플랜까지 저는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내가 정부 정책을 믿고 예. 기다렸을 때 내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네. 이 집을 내 삶에서 영위할 수 있겠구나, 주거 안정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예. 이제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한번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추정 분양가를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본 청약할 때 확정 분양가를 한 18% 정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미 분양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가격을 확정 분양가로 우리가 확정해서. 나중에 네. 분양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예. 이 정도 저렴하게 공급이 될 테니까 기다려줘라는 메시지를 더 이상 준다면 분양가 오르지 않는다. 이 공공주택. 가격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네. 나중에 또 올릴 거잖아. 그거 못 믿겠어라는 반응들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사전에 확정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보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 문턱이 워낙 높습니다. 집을 사는데 어려운데 은행권들은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못할 상황인데요.
어땠습니까? 지금 11월 보니까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이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년 초반이 되면 다시 은행 문이 조금 열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출 총량 한도 규제라는 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뭐 3%다라고 하면은 예. 이 3%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총량을 넘어서지 말아라. 대출의 증가폭을 이걸 넘어서지 말아라는 이제 규제들을 은행권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저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급격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결국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은행도 대출을 크게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연간 한도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진이 미리 되어버린 경우에는 예. 다 연말에는 조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예. 어느 정도는 새해가 되면은 뭐 대출이 조금 더 풀리는 효과들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공급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토교통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하는 데에서 과연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이냐. 국토부는 조금 많이 원하고 서울시는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많습니까? 서로 생각들이.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용산, 알짜배기 그렇죠. 땅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는 복합 개발을 원합니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네. 뭐 업무 시설이라든지 호텔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 개발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은 3,500였는데 서울시가 양보해서 6,000호까지는 늘렸거든요. 6천. 네. 국토교통부는 12,000호 정도로 하자. 더 여기는 늘려라. 아파트를 예. 많이 지어야 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이렇게 좋은 땅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돼. 서울시는 아무리 그래도 도시 설계가 아파트만 지어서 되겠나. 여기는 핵심 지역이니까 골고루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네. 서울시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 서울시도 양방이 어렵습니까? 서울시는 이게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데 예. 이게 12,000세대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제 복합 개발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미니 신도시처럼 아파트 촌을 만들겠다는 건데 용산이 지금 안 그래도 강남처럼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된 곳들인데 이걸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난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양보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땅에 지을 수 있는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국토부도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서울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질 경우 더 늘려야 된다면 뭐 기간이 좀 길어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될 거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계획도 복잡하고 저는 가장 걱정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2,000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얘기죠? 불구하고 서울이 평균 우리 일반적으로 1년에 한 4만 7천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예.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년은 2만 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12,000호 돼도 사실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내년 이후 집값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공급 대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상승 에너지가 예, 강력하다. 그래서 네. 뭐 지금 규제로 이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대내적으로 환경들이 조금 불안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그 가격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안 요인이 크지 네.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상승된 에너지가 풍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조금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